결국 정혼자에게 파혼당하고 평생 홀로 늙어 죽기로 결심한 처자 앞에 어느 날 술 취한 망나니 하나가 나타나 목숨을 걸고 청혼을 하는데, 과연 그 사내는 처자의 모진 팔자를 견디고 살아남았을지, 아니면 점쟁이 영감이 보았던 그 참혹한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지. 그 속에 숨겨진 기막힌 진실을 지금부터 풀어볼 테니 귀 가다듬고 잘 들어보시게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야기 듣고 계신지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.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말이요,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쯤에 저기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 청석골이라 불리던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요. 그 마을에 춘화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는디, 아이고 인물이 어찌나 고운지 달덩이가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지. 얼굴만 예쁘면 뭐하겠어, 마음씨는 더 고왔어. 길가에 핀 풀꽃 하나도 함부로 밟지 못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처자였다는 말이요. 어느 날 아침이었어. 안개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녘에 춘화가 물지개를 지고 우물가로 나갔는디, 거기 웬 노인네 하나가 쩔쩔 매고 있는 게 아니겠어? 마을에서 반쪽 신선이라 불리는 점쟁이 영감이었는데, 젊어서부터 사방팔방 떠돌며 점을 치고 다니느라 농사일이며 시골 잡일에는 아주 젬병이었지. 우물 속에 두레박을 빠뜨렸는디 그걸 못 건져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더라고. 춘화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겠어? 어르신 비켜보셔요. 하고는 지게 막대기를 쓱 집어넣어 대여섯 번 휘휘 저으니 빠졌던 두레박이 쏙 올라오는 게요. 물까지 꽉 채워서 우물가에 놔주니 점쟁이 영감이 감동을 먹었지. 아이고, 이 저자 참 고맙구먼. 내가 보답으로 점을 한번 봐줄 터이니 생시를 말해보게. 이 양반이 점 하나는 귀신같이 마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 춘화도 은근히 기분이 좋아져서 수줍게 물었지. 어르신, 그럼 제 혼인운이나 좀 봐주셔요. 근디 말이여, 춘화의 사주를 놓고 손가락을 까닥거리던 점쟁이 영감의 얼굴이 점점 시퍼렇게 질리는 게요. 한참을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푹 내쉬는 뒤 그 소리가 꼭 땅 꺼지는 소리 같았어. 쯧쯧, 이 아까운 처자가 어찌 이런 팔자를 타고났을꼬. 처자, 자네는 말이여, 일평생 두 우물에 물을 먹어야 할 팔자로세. 남편을 잡아먹는 과부살이 끼었어. 춘화는 머릿속이 하얘졌지. 두 우물물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요? 시집을 2번 간다는 소리 아니요? 그때 춘화는 이미 마을 이장내 아들이자 서기일을 보던 강귀재라는 사내와 정혼을 한 상태였어. 가을이면 연지곤지 찍고 시집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디 내가 남편을 잡아먹을 팔자라니. 그날부터 춘화는 밤잠을 설쳤어. 내가 사랑하는 귀재 씨를 죽일 순 없지. 결국 부모 몰래 귀재를 불러다 혼인 예물을 다 돌려주었어. 영문도 모르는 귀재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소리를 질렀지. 나 같은 신랑감 놓치고 후회 안 할 자신 있느냐?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라. 춘화는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눈물만 훔치며 돌아왔지.
내 팔자가 사나워 당신을 살리려는 것이니 부디 나를 원망 마소. 속으로만 삼키는 눈물이었어. 귀재란 놈은 참 속도 좋지. 글깨나 읽었다고 금세 다른 집 처자랑 혼담을 넣더니 가을바람 불기도 전에 보란듯이 잔치를 벌이더라고. 춘화는 뒷방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어. 나는 이제 평생 홀로 늙으리라. 누구의 목숨도 해치지 않으리라. 근디 말이요.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나. 그 마을에 동명이라는 총각이 있었어. 부모 일찍 여의고 동네밥 얻어먹으며 자란 떠돌이 신세였지. 이 녀석이 귀재의 혼례날 공짜 술을 진탕 퍼마시더니 잔치판에서 소리를 빽 지르는 게요. 강귀재 이 멍청한 놈아. 춘하 같은 목동이를 발로 차다니. 이제 춘하는 내가 차지다. 하하하하. 귀재가 가만히 있겠어? 동네 장정들 불러다가 동명을 아주 개 잡듯 패서 가만히에 싸서 내던졌지. 근데 이 동명이란 놈이 참 질겨. 다음 날 술이 깨자마자 춘하네 집으로 달려가 청혼을 하네. 춘하 부모는 소금 뿌리고 난리가 났지. 근데 이놈은 아예 춘하 집 앞에 멍석을 깔고 앉아 버티는 게요. 춘하가 기가 막혀서 겁을 주려고 입을 열었어. 나 같은 년한테 왜 이러? 나는 남편 잡아먹을 년이라 시집가면 당신은 당장 죽소. 그러자 동명이란 놈이 해쭉 웃으며 하는 말이 가관이요. 당신 같은 고운 색시랑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다면 나는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. 춘하는 속이 뒤집어졌지. 오냐, 정 죽고 싶다면 내 팔자로 너를 먼저 보내주마. 아기 바친 춘하가 말했어. 좋소. 내일 당장 혼인신고 올립시다. 잔치고 뭐고 필요 없으니 당신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나 좀 치워두시오. 근디 이게 웬일이여. 동명이란 놈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더니 색시, 나 딱 1년만 기다려줘. 하고는 그 길로 보찜 싸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네. 좋아도 너무 좋아서 몸도 정신도 가출을 한 거겠지. 그렇게 1년이 지났어. 마을 사람들이 그놈 죽었나 보다 할 때쯤 동명이 돌아왔는디. 아이고, 사람이 아주 딴판이 되어 온 게요. 떼국물 흐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옷매무새가 아주 빳빳해. 그 녀석이 춘하네 집으로 쑥 들어오더니 은전 보따리를 예물로 탁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? 춘하 식구들이 입을 떡 벌리고 쳐다봤지. 그 뒤로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을 헐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더니 춘하를 가마에 태워 번듯하게 데려갔어. 첫날 밤 춘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.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것이오? 혹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건 아니겠지요? 동명이 춘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. 색시, 걱정 마오. 저 먼 북쪽 광산에 들어가 1년 동안 땅을 팠소.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당신 생각하며 버텼지. 이제 당신 고생 안 시킬라오. 꿈 같은 신혼을 보낸 것도 잠시. 동명이란 녀석이 다시 보찜을 꾸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? 춘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.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모르는 그 땅굴 속으로
남편을 다시 보낼 수는 없었거든. 춘화가 남편의 옷소매를 붙잡고 매달렸어. 안 돼요, 서방님. 그 험한 곳을 또 가시다니요. 돈이야 적게 벌면 어떻고 남을 죽을 먹으면 어떻소. 제발 내 곁에만 있어 주셔요. 그러자 동명이 춘화의 여리여리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이며 허허 웃는 게요. 임자, 예전에 나 혼자 떠돌 때야.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다르잖소. 내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조상님이 도우셨는지 당신 같은 보배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소.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당신만큼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호강을 시켜줄 것이니 나를 믿고 기다려주구려. 그 소리를 들으니 춘화는 고마운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. 내 팔자가 사나워 이 귀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구나 싶은 생각이 가슴을 후벼 판 게요. 춘화가 울먹이며 말했어. 서방님, 당신이 이렇게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한테 시집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모진 팔자가 당신 목숨을 앗아갈까봐 두려워 살 수가 없소. 동명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호탕하게 웃어 젖혔어. 허허허, 인자도 참. 그 반쪽 신선인자는 영감탱이 말은 다 헛소리요. 그 눈먼 장님 같은 소리를 아직도 믿소. 나한테 당신같이 고운 아내가 있는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들 내가 순순히 따라가겠소? 염라대왕이 오라고 해도 내 아내 아까워서 못 간다고 버틸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부엉풀이나 따뜻하게 지펴놓고 기다리시오. 그 뒤로 시간이 꽤 지난 후 동명은 집으로 돌아와 부지런히 장사를 하더니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. 남들은 다 부러워 죽는디 춘화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. 내 팔자에 언제 이 양반이 잘못될까? 오늘 나갔다가 길가에서 객스하는 건 아닐까? 매일 저녁 마을 어귀에 서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가슴을 졸였지. 오죽하면 이 고통 끝내려고 헤어질 결심까지 했겠어.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동명이 일찍 귀가하더니 밖에서부터 소리를 쳐. 임자,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셔왔으니 음식 좀 넉넉히 차려보구려. 나가보니 세상에 몇 년 전 그 점쟁이 영감이 아니겠어? 그 영감탱이 꼴을 보니 말이 아니여. 머리는 까치집이 되어서는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옷자락은 너덜너덜한 게 보아하니 어디 가서 밥 한 술 얻어먹기도 고달팠던 게지. 한때는 세상을 다 꿰뚫어 본다며 큰소리치던 양반이 이제는 영락없는 길바닥 거지꼴이 되어서 나타난 거요. 춘화가 정성껏 상을 차려내니 영감이 술 한 잔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어. 내가 참 큰 죄를 지었구먼. 사실은 말이요. 처자, 자네 팔자에 남편 잡아먹는 과부살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. 내가 거짓말을 한 거요. 춘화가 젓가락을 툭 떨어뜨렸지. 아니 어르신, 왜 그런 몹쓸 장난을 치셨단 말이오? 영감이 한숨을 쉬며 말하길. 그날 말이요. 내가 우물가에서 두레박 건지느라 애쓸 때 귀재 그놈도 물들어 왔었네. 내가 좀 도와달라니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물을 휘저어서 내 두레박을 아주 가라앉게 만들고 지 물만 떠서 가버리더라고.
심보가 아주 고약한 놈이었지. 근데 바로 뒤에 자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걸 보고 내 생각했네. 이 고운 처자가 저런 독사 같은 놈한테 시집가면 평생 눈물 마를 날 없겠구나 싶어서 떼어놓으려 거짓을 고한 것이요. 영감은 술 한 잔을 들이켜고는 말을 잇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혔어. 처자, 내 비록 입에 불칠이나 하려고 남의 사주팔자나 읊어대며 팔도강산을 떠돌지만 그래도 하늘 무서운 줄은 알아서 천벌받을 짓은 절대로 안 하네. 그날 우물가에서 두레박 하나 가라앉은 게 뭐 그리 대수겠나. 다만 내 그때 똑똑히 보았지. 처자는 심성이 비단결처럼 고운데 그 강귀재라는 놈은 소갈머리가 아주 썩어 문드러진 놈이라는 걸 말이요. 춘화가 눈을 크게 뜨고 영감을 바라보자. 영감은 혀를 차며 은밀하게 목소리를 낮췄어. 내가 매일같이 이 마을 저 마을 집집마다 문턱을 넘나들며 사는데 심리 반경에 일어나는 일 중에 내 눈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. 그제 그놈은 인품이 글러먹었어. 처자랑 혼담이 오가기 전부터 벌써 아랫마을 처녀 하나를 건드려 아이를 갖게 하질 않았나. 그 일 때문에 그 집 처녀가 억울해서 목을 매려다 겨우 살아났단 말이여. 내가 몇 년 만에 이 동네에 돌아와 소문을 들어보니 내 짐작이 딱 맞았어. 귀재놈은 게으름 피우다 가산 다 탕진하고 지금은 술만 퍼마시며 제 마누라를 개잡듯 팬다지. 만약 처자가 그때 그놈한테 시집갔어봐. 지금쯤 그 고생을 어찌 다 견뎠겠나. 점쟁이 영감이 다시 말을 이어갔어. 근데 통명 이 녀석은 말이여. 나를 찾아 전국을 3년이나 뒤지고 다녔어. 자기 마누라 마음속 응어리 풀어줘야 한다고 말이여. 이런 놈이 진짜 귀인이니 자네 팔자는 이제 걱정 붙들어 매게. 영감의 말을 듣고도 춘화는 한 구석에 남은 의구심을 다 떨치지 못했어. 혹여나 지극한 정성의 남편이 자기를 안심시키려고 미리 영감과 입을 맞춘 건 아닌가 싶었던 게지. 춘화가 다시금 조바심을 내며 물었어. 어르신, 참말로 그것이 사실인지요? 혹시 우리 서방님이 시켜서 저를 달래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온지. 제 운명에 정말로 지아비를 해칠 살이 없단 말씀이요? 그때 이미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점쟁이 영감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렸어. 에잉, 저자도 참. 세상 사람들이 다 자네처럼 미신을 철석같이 믿어주면 나 같은 늙은이야 굶어 죽을 걱정 없이 평생 호강하며 살겠구먼. 팔자, 운명. 허허, 그런 게 다 어디 있나. 나도 사실은 나달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가짜요, 가짜. 영감은 술상 위에 엎어질 듯 비틀대며 말을 이었지. 내가 평생 팔도를 떠돌며 사람들을 봐왔지만 딱 하나 변치 않는 이치는 있더군. 그것은 말이여, 마음보가 고우면 팔자는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이여. 처자의 그 비단결 같은 마음씨가 흉한운도 비껴가게 만든 것이지. 무슨 놈의 살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겠나. 자네 남편도 보게나. 자네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나 같은 늙은이를 찾으려 3년을 온 천하를 뒤지고 다녔어. 그 정성이면 귀신도 감복해서 도망갈 판이여. 말을 마친 영감은 이내 드르렁 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. 춘화는 그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 같았어.
남편 동명을 보니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따뜻한지 춘화는 제 잔에 술을 가득 채워 남편에게 건넸지. 서방님, 내 오늘 당신과 끝까지 취해보고 싶소.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창살에 겹쳐 흐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다정하고 따뜻한지 달빛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했다. 이 말이요.